안녕하십니까. 신앙이 삶이 되고 삶이 신앙이 되는 시간 CBS TV 신앙산책의 김충만 목사입니다. 오늘도 아주 귀한 분 모셨습니다. 미국에서 최초로 한인 최초로 수의학을 전공하시고 또 미국에서 최초로 수의과 병동 몇 개를 또 창립하시고 또 예방예측 의학 연구자로서 또 교수님으로서 많은 지역 또 많은 나라 대학교에서 교수직으로 또 활동하고 계신 우리 헨리유 수의학 박사님 모셨습니다.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CBS TV 시청자분들에게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유형규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박사님께서는 제가 소개시켜 드린 대로 미국에서 최초로 수의학을 전공하시고 또 한국인 출신으로는 이제 최초로 WBC에서 DEI 상을 수상하셨습니다. 박사님께서 지금까지 최초 한인 수의사로서 수의학자로서 걸어오신 길을 간단히 소개해 주시고요. 수의사라는 직업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소명의 자리로 여기게 되신 그 계기가 무엇인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너무나 큰 질문이라 네. 좀 마음이 그러네요. 사실 제가 최초의 수의사는 아닙니다. 왜 다른 분들도 오셔서 대학에서 공부를 했지만 네. 예방의학 쪽이라든지 예측의학 쪽은 제가 처음에 왔고 그때 1973년에 미국 왔습니다. 네. 졸업은 서울대 수의과대학을 71년에 졸업해서 바로 오고 싶었지만 그때 우리나라의 사정이 뭐 유학 시험도 봐야 되고 또 미국의 대학에 그 입학도 해야 되고 그래서 한 2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2년을 거쳐서 이제 미국으로 오게 됐는데 제가 사실 수의과 대학을 오고 오려고 마음 건 것은 제가 71년 2년 동안에 이제 그 공부하는 중에 미국 오려고 우리 외삼촌께서 너 뭐 하고 싶으냐 그래서 저는 농장을 하고 싶다. 그 방배동에 저희 땅에 한 3만 평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농장도 하고 또 목축도 하고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러면 수의과 대학을 가지 그때는 수의과 대학이 뭐는지 몰랐죠. 그래서 알고 보니까 수의과 대학이 있구나. 그래서 이제 수의과 대학을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제가 수의과 대학을 가서 농장 목축도 해볼 마음도 있었지만 미국에 와서는 마음이 조금 변해서 WHO 가서 공부하고 일하고 싶었어요. 세계보건기구죠. 그래서 그걸 하다 보니까 점점 더 그 예방의학, 예측의학, 특히 예방의학에서는 이 한 집단을 하나의 환자로 보니까 또 하나 도시면 도시, 주면 주를 하나의 환자로 보니까 그 컨셉트가 너무나 재미있었어요. 그래서 예방 예측을 하고 또 에피데미올로지라고 하는데 병 역학 어떻게 병이 이 한 집단에서 다른 집단 넘어가는 그 과정 또 치료 진단 예방 이런 걸 공부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수의과 대학에서 뭐 교수 생활도 하고 또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은 너무나 좋은 직장이고 너무나 재미있는 일입니다. 아, 그러시구나. 그래서 박사님께서 생각하시는 또 수의학은 단순히 동물을 치료하는 일을 넘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명을 돌보는 일처럼 이렇게 느껴지고 또 그렇게 또 생각이 됩니다. 박사님께서는 하나님의 피조 세계인 이 반려동물과 생명을 대하실 때 어떠한 신앙적인 기준과 마음가짐으로 이 일들에 이게 임하고 계신지 알 수 있을까요? 네, 아주 무게 있는 질문이신데 감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수의사의 그 oath, 그 선서 그걸 보면은 성경 구절이 거기 있습니다. 네가 동물이 아프거나 동물의 pain과 suffering, 아픔과 마음에 안정되지 않은 것은 너의 책임이다. 돈을 받아라, 돈을 받지 마라. 그건 주인이 데리고 와야 된다. 그런 말이 없습니다. 동물을 봤을 때 이게 어디서 온 건지 간에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pain과 suffering을 당장 네 책임을 지고 해결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거긴 전에 너무나 그거를 제가 처음에 읽었을 때 이거 선한 사마리아인의 말씀이 거기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굉장히 수의학이라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게 아닌가 이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제가 치료를 하고 저는 그래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그 수의사의 그 선서를 꼭 얘기합니다. 그거는 니들의 책임이다. 이 다음에 병원에 돈이 없는 사람이 와서
또는 이건 내 동물이 아니지만 길에서 주웠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미국에서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아, 이거는 휴메인 소사이티로 가라. 보호소로 데려가라. 그렇게 하지 말고 니네들의 책임이니까 고치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또 박사님의 전문 분야 중 하나가 fear free, 예, 즉 반려동물들이 병원에서 느끼는 두려움과 스트레스를 줄이는, 예, 감소시키는 그런 접근 방법을 사용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이 접근 방법이 또 왜 중요한지, 그리고 박사님만의 이런 따뜻한 진료 방식이 이제 기독교적 사랑과 돌봄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사실 fear free라는 거는 동물이 태어날 때부터 있습니다. 자기 그 낳은 부모, 그 어머니, 아버지, 그 강아지들이 같이 있을 때는 fear가 없는데 그걸 떠나기 시작하면 fear가 생기는 거죠. 특히 이 송아지가 소가 이제 그 새끼를 낳잖아요. 그 새끼가 어머니에서 떨어질 때 얼마나 그 울고 그랬어요. 그게 벌써 fear거든요. 거기서 자기가 모르는 그 상태로 돌아가면은 부모 어디서 떨어지면은 그런 마음이 그게 이제 fear인데 그걸 가급적으로 우리가 없애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말이나 소 인더스트리에 가면은 어떤 나이가 되면 띄워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특히 방목하는 데서는 새끼를 꺼내가지고 따로 보내서 그 비육을 해야 되니까 그 동안에 그 부모에서 떨어져서 다른 데로 가는 동안에 그 병이 생기는 걸 쉬핑 피버라고 그러고 왜냐면 이쪽에서 저쪽으로 보내니까 쉬핑하네요. 쉬핑하면 다 피버가 있습니다. 그게 다 면역성이 낮아지죠. 피어 때문에. 그러면 그걸 어떻게 얼만큼 우리가 그거를 미연에 방지하고 없애주는가 이런 것도 연구하게 되죠. 그래서 고양이를 외부에서 데리고 와서 고양이나 개가 새로운 그 영역에 오게 되면 새롭잖아요. 그 우리들도 옛날에 한국에서 미국에 처음 왔을 때 피어가 많잖아요. 고양병이 생기죠. 내가 제대로 살 양수병. 건가? 예. 먹는 것도 그렇고 그때 네. 이제 그 아드레날린 막 나오죠. 그게 벌써 그 건강을 해친 거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제가 그 축주들의 보호자들이 이제 내가 내일은 어디 이사 간다 그러면 꼭 그 얘기를 합니다. 고양이는 꼭 한 방에 가서 가두고 며칠 동안 그 방에 익숙하게 만들어라. 만약에 그 문을 열으면 거기서 뛰어나가요. 이게 내 집이 아닌데 그러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사 가는 사람들이 강아지나 고양이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하나의 원칙이고 또 병원에 데리고 올 때 이 가방에다 넣어 갖고 오잖아요. 이 가방을 못 받고 또 내가 어디 가는지 모르고 자동차가 달리면은 옆에서 치록 소리가 나고 또 클락션 소리가 나오면 그 때문에 기어가죠.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이제 병원에 강아지들이 오면은 또 고양이들이 오면은 먼저 조용한 데다 소리 안 나는데 그다음에 집에서 쓰던 그 수건 그대로 갖고서 그 자기 냄새를 맡게 그게 다 fear free의 원칙이고 그다음에 그 고양이가 뭐를 좋아하는가 음식을 갖고 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집에서 주는 대로 같이 주면은 그만큼 fear가 미니마이즈 되는 거죠. 그런 게 하나의 학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저는 아시아 Pacific Rim의 Fear Free Director로 있습니다. 동물을 입양할 때나 또 동물을 데리고 병원에 갈 때나 이런 것도 언제든지. 굉장히 참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학설이네요. 교수님이 이렇게 이걸 체계화시켜 주셔서 너무나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예방의학 쪽에 하나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수의학 분야도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최신 기술, 뭐 진단 장비, 병원 경영 시스템이 시대에 맞춰서 빠르게 발전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변화도 할 것 같고요. 박사님께서 이제 전문성과 기술을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는 일과 신앙인으로서 겸손과 정직함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 oath, 그 책임감 그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유지하고 계신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제가 학생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거는 이게 강아지나 고양이나 또 파충류도 또 뱀이 오더라도 이게 네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치료를 해라 일단 그렇게 되면 미니멈 스탠드가 벌써 결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한 가지는 또 어떤 클라이언트는 정말 돈이 없어요. 지금도 이제 문제가 많은 게
팬데믹이 지나고 또 경기가 나빠지니까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사람이 있고 저는 그거를 스펙트럼 오브 케어라고 그래서 그 케어의 여러 가지 그 장점 단점을 얘기해주고 돈이 없는 사람들은 거기에 맞게 그 안에서 최대한도로 일을 해주고 그렇다고 그래도 그 사람들한테 얘기해야 될 거를 안 해줄 수는 또 없습니다. CT 스캔에 그 돈이 많이 이런 거죠. 그러나 이런 방법도 있다. 그러나 네가 financially 준비가 안 됐으면은 그 병역지에 다 써 있으니까 언제든지 와서 해라. 그러니까 equal treatment도 해주는 거죠. 그 스펙트럼 오브 케어를 해주면서 클라이언트들이 그 보호자들이 내가 돈이 없어 저 사람이 나를 정말 잘 대해주는구나, 있는 그대로 해주는구나. 그리고 내가 돈이 생기면 언제든지 와서 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그런 스펙트럼 오브 케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클리니컬 엑스퍼티스, 그러니까 그 병에 대한 지식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함으로써 그 사람이 나한테 트러스트를 주고 친근감을 가지고 정말 고맙게 얘기하고 예를 들면 또 어떤 때는 안락사를 꼭 시켜야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의 준비 안 됐을 때는 안락사를 합시다라는 말을 하고 싶어도 저는 안락사도 하나의 방법으로 생각해 주고 계십시오. 그 마음이 결정되면 언제든지 얘기하십시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치료를 할 때 이걸 해서 장점, 이거를 안 했을 때의 단점, 그리고 우리가 하는 거에 특별한 방법으로서 동물의 그 어떤 그 페인을 없애주는 방법, 그 다음에 옛날에 내가 했던 그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그거를 통해서 자신을 갖고 저의 말을 듣게 해주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도 중요하지만 환자를 대하는 방식과 그렇죠. 또 인간의 존엄성뿐만이 아니라 그 비주얼 세계에 대한 존엄성도 늘 갖추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 한국인 출신 최초로 WBC라는 기관에서 DEI 상을 받으신 것, 정말 한인 사회에서 정말 자랑스럽고 참 큰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사님께서 이 상을 받으시게 된 경위와 구체적인 이유를 좀 알 수 있을까 하고요. 그리고 상을 받으신 후에 좀 더 수의학의 발전과 후배 양성을 위해서 좀 주력하고 계신 부분이 있다면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DEI 상이라는 게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그 팬데믹 때 그 조지 프로이드라는 흑인이 백인의 니가 뭐죠 우리나라 말로 무릎에 줘서 죽었잖아요. 그래갖고 제일 무브먼트가 생긴 게 Black Lives Matter였어요. 그래서 미국 전체가 지금 막 들썩고 데모고 야난났었죠. 그때 이제 정부 쪽에서 그러면 왜 Black Life만 Matter냐, Brown Life도 Matter고 Yellow도 Matter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DEI, Diversity, Equity, Inclusion 인간의 그 다양성을 존중하고 그 존엄성, 개개인의 존엄성도 존중하고 인클루전, 그 흑인이나 백인이나 다 같이 합쳐서 이러는 그 동등성을 우리 주장하는 거죠. 그 수의학은 사실 많은 그 자제들이 그 농부들의 자제들이 많아요. 그래갖고 백인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의 91%가 백인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 9%가 흑인, 라티노, 아시안이 그러니까 2, 3%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무시당하는 그런 솔직히 무시하고 싶지 않더라도 그렇게 자라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비백인을 볼 때는 저건 우리 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LA 쪽은 좀 그런 트레이닝이 잘 돼 있는데 저 오하이오, 루이지애나, 켄터키 가면 아직도 이 흑인 나이 먹은 사람들한테 젊은 백인들이 Hey boy, boy라 그런다고요. 이제 그런 그 상태에 있는 수의사들이니까 그런 거에 대한 관념이 없었는데 그거를 통해서 이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좀 교육될 때가 됐다. 그래서 수의과 대학에서 처음으로 DEI 상을 만들었고 수의과 대학이 아니라 수의사회에서 그래서 제가 이제 뽑힌 게 12명을 뽑았습니다. 백인도 거기에 있었고 그다음에 동양인, 라티노,
동양인은 동양인은 숫자가 많기 때문에 저는 혼자였고 라티노 뭐 많이 저는 대리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거기서 연락이 왔어요. 네가 됐다. 그래서 그러냐? 내가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그래 됐어. 이제 그거는 왜냐하면은 백인이나 이 세계적인 그 수의학을 볼 때 거기에 큰 공헌을 한 사람을 보아주고 저는 중국을 그때 한국, 동양을 많이 다니고 영국 또 남미도 많이 가서 그 글로벌 베르네이 메디슨을 전파했기 때문에 그리고 크리스찬 베르네이 미션이라는 것 때문에 제가 몽고도 갔었습니다. 그거 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수의사회에서 그걸 알고 있었는데 마침 이때가 됐다. 그래서 이제 상을 받았는데 저는 그때 그랬습니다. 동양이나 이 비백인이 얼마나 조금 무시당하는 거를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의사회에 가더라도 그 중요한 위치는 다 백인들이 차고 있고 비백인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얘기했죠. 내가 상 받는 거는 좋지만 그래도 나한테 얘기할 기회를 달라.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 그래서 그때 얘기할게요. 그래서 가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sacrificial lamb, 희생양이 되고 싶지 않다. 내가 너한테 이 상을 줬으면서 우리가 할 일을 했다. 그런 일 절대 하지 마라. 또 미국 말로는 윈도우 드레스라고 그러죠. 그 윈도우에 저 일부러 멋있는 거 딱 놓고 우리도 있어.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그걸 함으로써 이 일이 끝나고 다음 달부터는 중요한 위치에 동양인 또 흑인 라티노도 있게 내가 보고 싶다 그랬더니 300명의 리더들이 이래서 박수치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마 조금 그 문이 그때 열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비백인한테 그 문을 열어줬다는 거. 근데 재미난 게 그걸 받고 나니까 상이 그 다음에 막 들어와요. 여기저기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가 그래도 큰 상을 받았으니까 그 상이 안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받은 사람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을 줘라. 그래서 이제 그 상들이 이제 많이 디스트리뷰트 되고 있습니다. 참 우리 박사님께서 이 상을 받으신 것 자체가 또 수의학계를 넘어서 의료계 전체의 그 차별성을 감소시키는 큰 공헌을 했다라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감사하네요. 박사님처럼 정말 미국 사회 안에서 이렇게 전문성을 가지고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한인 크리스천들이 더 많아져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수의학을 이제 준비하고 있는 다음 세대, 그 우리 학생들이나 뭐 후배들에게 그리고 각자의 영역에서 이제 신앙과 전문성을 함께 갖춰서 이렇게 미국 사회 안에서 진출하려고 하는 그 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 있으면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제가 수의학에 대한 그 뭐 앰베서더가 됐으면 좋겠고요. 지금 미국에 온 지 제가 53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와서 느낀 게 수의학이라는 거는 특히 동양에 가보면은 숨어져 있는 다이몬드 같아요. 굉장히 들어가서 보면 할 일도 많고 중요한 일이 많은데 제가 지금 마음에 조금 안 된 거는 제가 이제 병원을 많이 관찰하고 웨스턴 대학에 그 학생들이 와서 이제 공부를 하고 외부의 학생들이 와서 또 트레이닝을 받는데 많은 한국 또 동양 계통의 그 제자들이 우리 부모님은 수의학도가 되지 말라. 왜 수의학을 가냐? 이왕이면 의과대학을 가지.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미국 같은 나라는 의과대학이 있으려면 수의학이 튼튼히 있어야 됩니다. 그 기초를 통해서 연구도 되고 많은 학생들이 트레이닝도 받기 때문에 수의사가 꼭 필요하고 어느 제약회에서 어떤 약을 만들 때는 꼭 수의사의 그 인준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게 다 하나의 그 플로에 들어가는데 그래서 만약에 그거를 없이 만약에 FDA에서 허가를 내려면 시간이 무지하게 걸려요. 근데 수의학을 거치면은 그 수의학에 대해서 인증된 그 기관에 대한 인정도 받고 또 수의학의 그 물건을 만들었음으로써 수의 시장에 팔 수 있거든요. 돈도 벌고 빨르고 그래서 수의사의 그 펑션이 활약이 너무나 큽니다. 그래서 미국에 지금 수의과 대학이 약 34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없는 주도 많죠. 근데 그렇게 빨리 못하는 이유가 돈이 무지하게 듭니다. 소, 말, 돼지, 닭, 그다음 파충류,
어류까지 치료하는 그런 단체를 많기 때문에 돈이 무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가 많이 지어지지 않습니다만은 의과대학은 거의 뭐 350개, 400개 정도 안 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 감지해서 수의과 대학에 들어가기가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혹시 그런 마음이 있으시면은 저한테 연락해 주셔도 좋고 여기 재미 한인 수의사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많이 그 조언을 받으시고 또 이런 기회를 주신 거를 감사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좋은 기회가 있어서 에듀케이셔널 opportunity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박사님 너무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떠셨나요? 이렇게 참 미국 한인 사회를 넘어서 미국 주류 사회, 특별히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의학계에 이렇게 훌륭한 역할을 하시고 공헌을 하시는 분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신앙산책의 헬리유 박사님이셨고요. 지금까지 진행의 김충만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